근데 재산 목록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게 가장 뭐 재산 조사할 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그래서 앞에 요약표 그러니까 다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이 내용대로 요약표에다가 이게 있음 없음 뭐 체크를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현금과 예금 근데 보통 이건 없는 경우가 많죠 우리 그 하산할 때까지는 그리고 이제 보험은 대부분 많이 있으시니까 보험회사 증권번호 반환금이 있는데 이거는 그 생명보험협회에 가서 조회를 하면 그 내가 가입한 보험 내역이 쫙 나와요. 이제 쫙 나오면 그 중에서 그 유지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유지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해약환급금 예상 해약환급금 증명서를 받으면 거기 이제 이게 나옵니다. 지금 내가 해지를 하면 얼마를 줄 수 있는지. 그 보험 관련해서 약관 대출을 한 경우에 약관 대출을 채권자로 포함을 시킬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약관 대출은 이게 그 대출이 아니라 내가 받을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먼저 빼서 쓴 선급금 성격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약관 대출 그러니까 내 보험 가입해서 이렇게 듣다가 해약 반환금이 만약에 1,000만 원인데 약관 대출 700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300 순액으로 쓰든지 아니면 1,000만 원인데 약관 대출 700이 있다 이렇게 쓰든지 그러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보증금 있으면 쓰면 되고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우리가 받은 서류들을 기초로 해서 빠짐없이 기재를 하면 되겠습니다. 보통 이제 이거 쓸 일은 많고 보증금 있고 부동산 있으면 이거 주소나 이런 거 쓰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가액을 부동산 같은 경우 이제 시가 이렇게 적게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거를 굳이 우리가 높여 적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그리고 토지면 그냥 공시지가 그 건물인 경우는 건물이 있던 경우가 있었나요? 건물은 없었죠? 건물은 이게 그 기준시가가 있어요. 그 국세청에서 나오는 기준시가가 있는데 그게 좀 큰 건물 같은 경우는 국세청이 알아서 계산을 해주고 계산하는 방법은 있거든요. 이제 그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큰 건물은 계산을 미리 해놓은 게 있고 매년 발표를 하고 작은 건물 우리가 그 방법에 따라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계산해서 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건물은 그러니까 굳이 높여 쓸 필요는 없을 것 같다. 시가는 자동차가 있고요. 그리고 주식 있고 저희가 여태까지는 이제 사업 정리하시던 분들이 많아서 법인 운영하다 이제 내가 A 법인을 세워서 A 법인의 주주를 믿고 대표이사로도 그 A 법인 운영을 했었는데 A 법인이 망하면서 나도 좀 안 좋아졌다라고 한 경우에는 A 법인에 대한 주식이 내가 있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한번 그러니까 재산 가치가 어차피 없으니까 안 적었던 적도 있는데 안 적었다가 관제인이 뭐 12번 그러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? 약간 좀 왜 안 적었냐 이렇게 하면서 태클 걸면 괜히 또 불필요하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빠짐없이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앞에 징수조에 그 지급 불가능 시점이 있잖아요. 거기서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해서 조금은 1,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써야 된다. 점 있고 이혼했는 경우에 재산 분할한 사실 그리고 배우자 부모 자녀 명의의 1,000만 원 이상의 자산 있는 경우는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말만 듣고 쓴 거랑 이제 저희 필요서류 어차피 이 내용들 다 있거든요. 그거 보고 쓰는 게 제일 낫겠죠. 나중에 말이 안 들어요. 그러니까 이거 재산 목록에 쓴 게 나중에 뭐가 바뀌면 관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보겠죠. 그러니까 좋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혼한 경우도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흔히 돌아다니는 얘기가 뭐 그러니까 파산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혼을 한다. 그래서 배우자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게 있는데 이게 그 10년 이전에 이혼해서 아예 그냥 따로 살고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뭐 한 8, 9년 전에 이혼했더라도 보기는 보더라고요. 배우자 협조 안 되면 제 불허가 한다고 막 협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물어본다 파산 좀 어려워서 이혼하려고 그러는데 어떠냐라고 하면 이혼은 전혀 상관이 없다. 이혼하든 말든 똑같다. 유리하지 않고 유리한 게 아닌 거죠. 그리고 이제 현재 생활 상황은
이제 파산, 그러니까 아마 요거를 토대로 해서 이 사람을 파산으로 그냥 쭉 갈 것인지 아니면 뭐 회생 한번 갔다 오라 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같아요.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밖에 없긴 하지만, 그래서 현재의 직업. 내가 이제 법인의 대표이사로 있으면 고용, 자영은 이제 내가 내 명의로 개인 사업장에서 사업하는 게 자영이고, 내가 법인 대표로 법인 운영한다라고 하면 고용인 거죠. 그래서 법인을 적으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수익 등록 가족 적으면 되고, 주거 상황. 그래서 뭐 임대주택이면 이렇게 하면 되고, 내 소유의 집에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, 무상으로 거주줍니다. 이렇게 무상으로 거주주면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. 무상거주 확인서를 받아오면 나중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 이제 무상거주 확인서를 더 받아야 된다. 그렇죠. 그리고 밀린,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이제 소득세, 중위세 이런 게 얼마가 밀려 있다는 게 나와요. 이제 그거를 체크를 해서 기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이 있고, 이건 그 전달, 그러니까 이번 달에 하면은 8월이 되겠죠. 지출 8월 기준으로 그냥 그 일종의 스냅샷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뭐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적으면 되는데, 금액은 그냥 한 10,000원 단위로 맞춰서 그렇죠.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충 적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크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여기 이제 생계비, 그러니까 지금 내 소득을 적고 가구 수에 따른 생계비를 적어서 차액을 적어서, 이 차액이 만약에 크면 뭐 개인회생 한번 해보라고 하겠죠. 이 생계비는 2019년 기준이 아마 나왔을 겁니다. 2019년 기준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